네, 여러분들이 또 설날 시즌에 맞춰가지고 또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2017년도 때부터 설날 때마다 비트코인은 어떠한 방향을 가져갔고 그거에 따른 또 XRP 또 이때 상당히 또 궁금해 하시죠. 그래서 XRP 이 두 가지를 뽑아가지고 한번 같이 설명을 드리는 시간으로 한번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속도는 1.5배를 추천드리는 바이고요. 본격적으로 아주 빠르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설날이 언제였습니까? 네, 1월 27일부터 30일까지였는데요.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월 27일부터라고 있어요. 물론 여기부터 시작을 해서 이렇게 됐죠. 그러면 여기서 알 수 있는 점은 무엇이냐면 당일 시점에는 거의 거래량이 거의 끝점에 나왔다. 거의 아시아 시장에는 거의 물량이 나오지 않는 형태이다. 그러면 거의 다 대부분 유럽 시장이나 미국 시장이 거의 다 대다수이다. 라는 점을 체크를 해볼 수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그 전에 그만큼 변동폭은 꽤 있었고, 그리고 그 다음에도 방향성은 위로 올라가는 패턴은 있긴 했지만 그만큼에 대한 또 변동성도 두 번 연속으로 있었다. 그래서 사이드 그 전과 그 후는 약간의 변동성이 좀 있었지만 우상향 패턴이 좀 짙었구나 라고 볼 수 있는 대목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 쭉쭉쭉 넘겨서 2018년도 아주 암흑기 시정 때는 또 어땠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게 되면 2월 16일부터 17일까지인데요. 2월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월 6일부터 17일까지인데 이때도 또 보게 되면은 거래량은 거의 많이 줄었어요. 그러니까 설날 시즌 때가 넘어가면 아시아의 춘절 시즌이기 때문에 그 시점에 클릭질 하고 있으면 아내분한테 바로 이용각 나오고요. 그리고 만약에 대가족에서 요짓 하고 있다가는 미친놈 소리 들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전 세계 쪽에서 눈치를 많이 보이기 때문에 아마 클릭질을 잘 못해서 거래량이 가장 좋지 않을까 싶고요. 전에도 유독 또 그만큼 조정폭이 좀 있었고 그 다음에도 올라가다가 약간의 변동폭이 분명히 있었다라는 점에 초점을 좀 맞춰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쭉쭉쭉 암흑기가 연타로 오고 우리는 절망에 빠지고 그 시점으로 인해서 엄청나게 힘들어졌는데요. 2019년도 때는 언제였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월 4일, 2월 5일, 2월 6일자 기준으로 설날인 걸 알 수가 있는데요. 자, 이때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도 마찬가지로, 네, 이때도 2월 4, 5, 6 별로 나오지 않는 캔들 라인에서 진짜 거의 점 찍는 형태로 나왔죠. 그러면서 거래량은 거의 똑같습니다. 법칙으로, 여기에서 만약에 내가 매수를 했다가는 뒤에 있는 우리 엄마가 등 싸대기를 때릴 수 있고, 그걸로 나는 이상한 사람으로 몰아갈 수 있는 그런 시점이었죠. 왜냐? 이 엄청난 암흑기로 인해서 그런 측면도 있었고, 그 다음으로 3대장이죠. 네. 그 박상기와 그 또 유시민 씨와 또 그 한 분, 잘 기억이 나지 않는데, 아무튼 그 그분께서 그 세 명께서 그렇게 또 많은 또 발언을 했기 때문에 한국인들은 또 자료를 잘 찾아보지 않아요. 곧대로 믿죠. 그렇게 해서 그만큼 많은 이미지가 안 좋으니까 그런 측면이 있고 일본도 마찬가지고 뭐 대부분 사람들이 그만큼 암흑기가 심하면 외면받기 십상입니다. 그래서 잘 거래량도 대부분 좀 많이 줄어들었던 이유도 그런 측면이 좀 있었다. 그리고 이때 당시 커뮤니티가 거의 뭐 울상이고 거의 뭐 그랬죠. 그리고 이때 기사로는 정말로 한강 가신 분들이 꽤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기사로만 5건, 7건이 거의 뭐 자택에서 뭐 운명했다, 뭐 한강 투신 자살 2건 정도 있었고, 뭐 그랬죠. 아무튼 그만큼 투자는 본인에 대한 명확한 기준의 원칙 그런 걸 잘 지켜내면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락가락하면 손해율이 훨씬 커요. 그런 측면 좀 보셨으면 좋겠고 잔말이 좀 길었네요. 그리고 2020년도대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엄청나게 올라오면서 다시 한번 관심을 받는 시즌인데요. 이번에도 이번 2020년도 설날 때는 1월 24일부터 1월 26일까지 이어졌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월 24일 요때부터 25, 26이었는데 이때는 의외로 거래량이 조금 시작하는 시점에는 별로 나오진 않았지만 거의 평균치에는 그래도 도달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는 시장이 어느 정도 회복을 해주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설날에서 어느 정도에 대한 그런 휴무 시즌에 있어서 이제 어느 정도 좀 베팅을 해보는 게 낫지 않겠냐라는 측면에 좀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형태로 약간의 거래량이 조금 늘었다. 많이 는 것도 아니죠. 아주 티나게 조금 늘었다. 그리고 그 전 이후로 가격대 추이를 보게 되면 어떻게 볼 수가 있냐면 이전에도 약간의 조정이 있었고 그 다음으로 올라갔었을 때 약간의 조정에 대한 있지만 변동폭은 과거 대비보다는 좀 줄어들었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럼 이번에는 어떻게 될까요? 엄청나게 올라왔던 이 시점에서 과연 이번에는 어떠한 형태가 나오게 될까요? 라는 측면인데요. 제가 보기에는 예스맨 관점에서 보는 겁니다. 그냥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래도 여기에서 조금 더 쉼표를 좀 찍고 난 뒤에 설날 시즌 때 지나고 나서는 다시 쭉 올리는 그런 형태로 되지 않을까 싶어요. 왜 제가 2017년도 때부터 이렇게 끊어가지고 봤던 이유 중에 하나는 유동성 때문에 유동성이 나오는 그 시점 기준으로 해서 가장 적었던 2018년도 11월 달부터 2월 달 사이가 유동성이 가장 적었는데요. 그때 빼고는 거의 평균치에 거의 나와 주었습니다. 그리고 왜 2017년도 이전 거는 거의 쌈 싸먹듯이 잘 안 보는 이유 중에 하나는 건 유동성에 대한 거래량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그 변동폭이 워낙 크고 그거 가지고 어떠한 데이터를 뽑기에는 좀 문제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드렸고 그때 2017년도 때는 어쩔 수 없이 15, 16거를 갖다 땡겨서 이제 설명을 드리기도 했지만 그것도 그렇게 만족스러울 만큼에 대한 유동성은 아니었죠. 근데 참고만 하시라고 그렇게 한번 준비를 해 보긴 했습니다. 그리고 매번 설명드리는 비트코인 도미넌스를 제발이요 라고 설명드리고 싶을 정도로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게 무엇이냐면 도미넌스 이렇게 빠질 만큼 빠져 주었으면 당연히 비트로 넘어가는 물량에 약간씩 주고받고 하셨으면은 그래도 잘 할 것인데 나는 그 정도에 대한 스킬이 안 되시는 분들은 뭐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반대로 이렇게는 할 수는 있겠죠. 내가 알트를 갖고 있는데 비트의 보유량이 없으면 아예 보유가 없으면 제가 분명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급락 시마다 사도 괜찮다. 근데 나는 그래도 어차피 나중에 미래 10배를 먹을 건데 이렇게 또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제발 그렇게 하면은 인생 한순간에 날아갈 수 있으니 제발 원칙을 지키고 어느 정도에 대한 리스크를 방어하는 형태로 제발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이번에 도미넌스가 이렇게 조금은 나왔기 때문에 약간의 소형 코인 쪽에 대한 재미는 이제 약간은 없고 다시 한번 이더와 뭐 비트코인 쪽에 대한 또 추세 쪽으로 좀 쏠리는 현상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아무튼 이 도미넌스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점을 설명을 드리고 싶고요. 네. 그러하고요. 그 다음으로는 아무래도 이거에 따른 여러 가지 궁금사항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너무 짧게 이야기하고 넘어갔던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레스케일이 이제 왜 어떻게 보면 신탁에 있어서 알트코인 쪽을 좀 도와줄 수 있을 만한 그런 거를 꺼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자, 이 도미넌스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이 비트만 나만 잘 살겠다라고 쭉쭉 가는 시장이 아니죠. 왔다 갔다 하면서 여러 번 여러분들한테 기회를 줄 수 있는 부분에 대한 흔적을 남겨두기도 하겠지만, 한편으로는 어떻게 볼 수 있냐면 나 혼자 살 수 있는 시장은 아닙니다. 오히려 알트가 어느 정도 버텨줘야 비트가 존재를 하는 거고, 알트도 비트가 어느 정도 존재를 해야 알트가 올라가는 구도인 거죠. 서로에 대한 교환에 대한 매개체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 알트 거의 뭐 더 이상 뭐 비전이 없지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레이스케일은 지금의 비트코인을 더 올리고자 하면, 더 튼튼하게 하려고 한다고 하면 여러 가지 장치가 있는데, 굳이 알트코인을 도와주지 않아도 뭐 두세 가지 정도는 더 있어요. 근데 그런 것보다 오히려 내가 그만큼 홍보를 안 해도 사이드에서 많이 해주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그 외적으로 내가 이 생태계를 더 많이 키워서 알트를 일정 좀 서포팅을 해주게 되면은 비트가 더 올라갈 수 있는 힘이 나오게 되고, 내가 갖고 있는 비트코인 보유량 추이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그거에 따른 어느 정도에 대한 방어적인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측면을 보게 되면 생태계 지원이라고도 또 이쁘게 말 포장을 할 수 있는 측면도 좀 없지 않아 있겠죠. 그래서 이번에 보게 되면 좀 재미난 게, 뭐 링크도 들어가져 있고 이오스도 들어가져 있고 뭐 그렇게 되어져 있는데, 이게 꼭 아톰이나 뭐 이런 게 되어져 있는데, 저는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번 패턴에서 분명히 중대형 코인에서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막 시야 지금 막 미친다 막 이렇게 또 보시는 뭐 조만간에 뭐 기프터 지금 뭐 야 100% 올랐대 막 하면서 막 타고 그러다가 골로 갈 수 있어요. 예, 골로 갈 수 있다고요. 예. 오른 것 대비 퍼센티지가 다르기 때문에 골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용은 정말 위험하고, 그만큼 많은 돈을 만약에 베팅을 할 거라고 하면 최소한 중대형에서 좀 딜을 해서 베팅을 하시는 걸 저는 추천드리고 싶고, 매번 이야기를 했지만 여기에서도 보게 되면 코스모스 같은 경우도 괜찮고, 저번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뭐 스텔라, 오미세고, 그리고 여기서 보게 되면은 뭐 이더리움, 비트코인 말할 필요가 없죠. 그리고 에이다도 당연히 앞으로 계속 좋은 소식이 많고, 이오스가 좀 많이 안 올라가긴 해도 그만큼 수익을 낼 수 있을 만큼에 대한 비트코인을 갖고 있는 블록온에 대한 약간의 믿음, 그런 측면도 있거니와, 그리고 올해 보여줄 수 있는 여러 가지 프로젝트가 있기 때문에, 아직 남아져 있기 때문에 하반기에 분명히 그거에 따른 기대감으로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 그리고 또 보면 뭐 저는 체인링크와 폴카닷에 대해서는 공부한 게 별로 없다 보니까 뭐라 설명을 드릴 수는 없지만, 최근에 어떤 분이 폴카닷 어때요? 많이 물어보셔가지고 공부를 했는데 나쁘지는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비트코인 캐시 괜찮고, 그리고 라이트코인, 그리고 쭉쭉 내려서 체인링크는 전 잘 모르겠어요. 디파이 때문에 당연히 좋긴 하겠지만, 어, 제가 너무 시간이 없다 보니까 이게 괜찮지까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뭐 이클이나 오미세거나, 그리고 트론이나, 그리고 코스모스나, 뭐 퀀텀이나 네오나, 쭉쭉 또 내려서 쭉쭉 내려서 온토리나 네오나, 그리고 쭉쭉 내려서 뭐 BAT도 괜찮고, 질리카나 어딨니? 질리카 얘기 있으면 비체인 정도, 그리고 카이버 네트워크와 한 요 정도까지는 될 것 같아요. 제 눈에 들어오는 거는. 그 외적으로는 전 잘 모릅니다. 예, 제가 몰라서지 이게 안 간다 이런 의미는 아니에요. 예, 그래서 그런 걸로 좀 보시고, 비트코인 너무 비싸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라고 이야기를 했죠. 삼성전자 한번 보세요. 예, 테슬라 한번 보십시오.
매번 똑같은 이야기인데도 똑같은 이야기를 계속 주장을 하는 이유는 그만큼 이게 중요하다라는 걸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는 부분입니다. 다 오락가락 할 때 베팅을 해야 많은 수익을 챙겨 먹을 수 있지. 야, 누구나 다 똑같은 생각을 할 시점에 베팅을 해봐야 몇 퍼센트 못 먹어요. 그리고 여러 번 여러분들한테 이런 여러 가지 큰 변동폭으로 인해서 여러 번 기회를 줬습니다. 대형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줬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대형을 거의 눈으로 가렸죠. 그러면서 뭘 샀냐? 요런 거 샀겠죠, 아무래도. 그래도 오른 거면 그나마 괜찮을 수 있어요. 근데 막 오르지도 않고 이러지도 않고 저러지도 않고 악재도 많이 있고 그런 거는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항상 이야기를 하지만. 네.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을 드렸고요. 제 많은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할게요.